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이미 AB 강화 루틴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막상 AB 강화 루틴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하는 기분이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독학의 숙명이죠. 선생님이 계시다면 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뜻 생각하지 맙시다. 리듬을 신경 쓰셔야 돼요. 하면서 이 순간에 무엇에 집중하면 될지 유도를 해주면서 추임새를 넣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독학이라면 본인이 스스로를 유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설명드린 AB 강화를 디테일의 끝판까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스텝을 밟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 AB 강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문장 겨우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문장의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첫 일주일은 하루에 한 문장 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이때 말하는 문장의 레벨이라는 거는요, 단어의 난이도가 어떻다, 이해도가 어떻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레벨은 내가 그 소리에 성이 찼는지 안 찼는지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이어도 카피를 막상 딱 했는데 내 소리랑 원음 소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 문장의 레벨은 낮은 거예요. 럭키예요. 하루에 2문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은 사과입니다 수준의 아주 쉬운 문장이라는 건 난 알겠는데 내가 말하는 나의 이 사과입니다라는 문장과 원음의 소리가 뭔가 소리의 갭 차이가 왜 안 줄지? 소리가 안 비슷해. 이러면서 그 갭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지금 내가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문장은 나에게 레벨이 높은 문장이에요. 오늘 이거 한 문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알고 있는 문장을 해야 하는 걸까요? 모르는 문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AB 강화를 할 때는 이해 부분은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소리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말은 소리에만 집중을 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어렵게 느껴본 적이 없는 Where are you 같은 그런 문장에 맨 끝에 있는 you라는 느낌이 내가 하는 you하고 원음의 you하고 뭐가 달라 하면서 그 소리를 일치시키느라 끙끙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문장, 아는 문장 이거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선 그거 한번 카피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소리를 녹음한 뒤에 이 녹음한 나의 목소리가 직전에 들은 원음의 MP 소리랑 너무 똑 닮았어. 완전 이 원음이 말하는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면 카피가 된 거예요. 그런데 I am a student 같은 아주 쉬운 초등학생용의 기초 문장도 I am a student로 녹음을 했다? 그럼 이제부터 이건 시간을 들여서 카피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AB 강화에서는 아는 문장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AB 학습에서는 아는 문장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카피가 내 성에 찰 만큼 만족스러웠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갈게요. 이거 발음 연습인가요? 이거 발음 연습 아니에요. 하지만 AB 강화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옆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은 엄청 하드한 발음 집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소리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 AB 강화의 기본 목적이에요. 여기서 최소화라는 건 내가 느끼기에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듣기와 카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두 개예요. 발음 훈련이라는 건 입을 긴장시키지만 카피는 귀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발음은 아웃풋이 목적이죠. 즉 내가 멋진 발음을 하고 싶어서 그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들어 줬으면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네이티브 친구들은 내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나 선행학습자 중에서 발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요. 네이티브의 너그러움이요. 반대로 카피는 귀잖아요. 인풋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목적이에요. 그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내가 들었어도 그 소리를 똑같이 카피할 수 있는 이 귀를 가지고 방금 이거 네가 한 말 무슨 말이야? 라고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막이 없어도 문법이나 어휘로 내가 그 뜻을 짐작하지 않아도 장면을 보고 추리하지 않아도 그냥 소리만으로 듣고 그걸 그저 똑같이 따라 말하고 싶어서 이게 메인 목적이에요.
똑같이 따라 말할 수만 있으면 그걸 문자화하는 것과 그걸 그대로 회화로 살리는 건 아주 쉽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마지막 하나 남은 D 학습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쉽다는 얘기는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하면 그 많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소리라는 것 자체는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하는 것보다 본질을 꿰뚫고 학습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면 긴 시간 학습해도 별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자 학습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소리 학습은 투자 시간보다 학습의 근본 방향인지가 제 기준상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입 훈련을 하든 귀 훈련을 하든 발음이든 카피든 최종적으로는 소리라는 것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이게 별반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지금 입이 아니라 귀에 힘주고 있다. 나는 지금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을 먼저 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하루에 너무 많은 문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첫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개, 많아봤자 두세 개를 나 스스로가 감탄 나올 정도로 방금 소리 진짜 비슷했어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완성도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두 번째, 이해의 뇌를 켜는 순간 어쩌면 지금 A-B 훈련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긴장을 합시다. 세 번째, 내가 발음 연습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나 스스로조차도 그 생각이 들면은 아니야, 나는 지금 귀에 집중하고 있어. 나는 지금 소리의 차이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야. 방금 원음 소리랑 내 소리랑 비슷했나? 이거 비슷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생각을 빨리 전환시킬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A-B 강화용 문장을 찾아야 되겠죠. 한동안 내가 연습을 해야 될 테니까. A-B 강화용 문장은 사람마다 선택하는 문장이 좀 달라요. 여러분이 외국어 학습을 했을 때 안 들려요 이런 경험이 많다면, 그래서 A-B 루틴을 그 이유로 하기 시작했다면 부디 아주 쉬운 초등학생용 문장을 먼저 시작하시길 저는 권합니다. 초등학생용 문장이 너무 쉬워가지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그 문장을 내가 카피를 했을 때 이 소리가 원음의 소리랑 너무 똑같구나 라고 하고 있는 수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럼 초등학생용 문장을 여러 개 해보세요. 전부 다 와, 똑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어요. 아, 신나요? 그럼 중학생용 문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약 3주 동안 모든 소리가 오, 나 너무 소리 좋은데? 완전 프로 같아. 이런 감탄마저 나온다면 그때 어려운 문장 하지 마시고 오디오북처럼 조금 긴 문장, 그리고 여기서 인간 소리가 추가된 드라마 소리, 영상 없이 mp3로요. 이런 식으로 소리의 단계를 조금 높여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소리의 단계예요. 어휘의 단계나 이해의 단계가 아닙니다. 소리의 단계를 한번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소리에 집중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A-B 강화의 첫 일주일의 목적은 0%의 소리, 그러니까 내가 딱 들었을 때 안 들려요 할 만한 그런 문장이겠죠. 들리는 정도가 0%인 걸 100%로 올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0%의 소리를 70%에서 80%로 올린 다음에 나머지를 추측으로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 첫 일주일의 목적은 내가 이미 70% 정도 카피할 수 있는 걸 95%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카피를 했는데 0%의 카피 소리라는 건 애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간이면 원래 그래요. 외국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소리를 흉내 낸다고 해도 우리는 카피할 수 있거든요. 뭐 월 이런 소리를 월까지만 해도 이미 40%에서 50% 정도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월 이런 소리를 듣고 야옹이라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건 절대 아닌 건 알겠거든요. AB의 일주일은 월 이 소리를 월로 올려보는 시간인 거예요. 멍멍이 나라에서는 월 하고 월은 다른 뜻이에요. 다른 글자예요. 다른 소리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원음의 소리와 내 소리의 갭 차이를 처음에 대충 한번 카피를 해도 이미 50%에서 시작은 할 거예요. 그거를 좀 카피 좀 해볼까? 하면 70%, 80%,
85, 90, 95%로 점차 원음에 가깝게 줄이는 것. 이걸 원음에 가깝게 카피하는 것으로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70% 정도의 소리 카피는 들리긴 들렸고 나는 약간의 힘을 써서 카피도 다 했는데 뭔가 성이 안 차, 많이 안 차. 이게 70% 수준의 카피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장은 90% 혹은 95%의 소리, 즉 성에 찼어. 이게 베이스 단계의 아주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만약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들려라고 한다. 즉 0%의 소리가 계속 너무 많다. 그러면 저는 그걸 귀에 뭐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게임, 그 고요 속의 외침인가요? 그 헤드폰 큰 거 끼고 상대방 입모양 보고 맞춰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네, 지금 헤드폰 끼고 있어서 안 들려. 귀마개 끼고 있어서 안 들려. 이거 말고는 안 들려의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귀만 있으면 일단 들려요. 100%의 원음 소리를 한 방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들린다가 아니에요. 100%의 소리를 적어도 50%의 느낌으로 얼추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왈왈 정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시작점이에요. 모든 소리는 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떤 소리가 나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따라해보는 50%에서 스타트를 할 거고 거의 모든 문장을 평균 70%로 카피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하고 그 중에 반 이상이 95%의 카피를 할 수 있게 애를 쓴다. 이 애를 쓰는 게 베이스 단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베이스 단계가 끝나면 드라마를 시작을 할 거예요. 드라마에서 모든 언어 학습이 본격적으로 다 시작이 될 거예요. 드라마는 0%의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시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본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문자 학습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대본을 내가 읽겠다는 얘기는 텍스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리딩, 발음 훈련에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딩 훈련을 할 때 대본도 보고 발음 훈련도 하고 리딩과 카피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감각을 사용해야 돼서 힘든 거예요. 모처럼 드라마라는 쉐도잉이라는 소리 학습을 하기 딱 좋은 교재와 학습법을 찾았는데 아깝잖아요. 안 들리는 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들리는 걸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일주일을 가져보세요. 소리의 일치도를 높였다는 건 내 입 밖에서 나와서 내 귀에 들어온 소리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원어민 느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발음이라는 건, 즉 아웃풋이라는 건 인풋, AB 강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일 뿐이라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혹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나 지금 뭔가 발음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이 시간 동안 내가 입에 신경 썼는지 귀에 신경 썼는지는 나만 알아요. 내 소리가 원음과 비슷했나? 이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취향의 문장들이 전부 준비가 되었다. 그럼 강화 루틴 1, 2, 3, 4단계를 시작을 해야죠. 다음 시간에는 이 1, 2, 3, 4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미 AB 강화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를 의식하면서 한 번 더 일주일 훈련을 해보시길 바래요. 첫 일주일 방향 잡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의 인지감정을 앞에서 보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키라였습니다.